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대북적 대시 정책이 변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겠다면서도 향후 관계 회복 여부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거부하면서 한국 정부 길들이기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9일 이틀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 출현 이후 지난 8개월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 교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자신들의 적대 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역대 미국 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 국가의 최우선적 권리로 우리식 존립과 발전은 국가방위력 강화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면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건설 목표 관철을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대북적 대시 정책 철회와 함께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행동에 대한 이중기준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전에는 적대시 정책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중적인 태도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자신들의 첨단 무기 개발의 필요성, 당위성,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그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그걸 쏘겠다라는 건데 자신들은 그걸 쏠 테니까 한미가 그걸 도발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특히 한국은 도발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럼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냐면 북한은 그런 탄도미사일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한국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선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남북 통신 연락선 재복원 의사를 표하면서 남북관계 회복과 새로운 단계 발전 여부는 한국 정부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로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에 한국 정부가 유감 표명 수준의 반응을 보인 데 대한 우호적인 메시지로 보이지만 김 위원장이 향후 한국 정부의 태도를 보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정부를 길들이게 하면서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중기준 철회하고 적대정책 전선에서 이탈해서 우리들 말 털어라. 그러면 당신들이 그리도 원하는 정상회담도 가능하고 종전선언도 가능하다. 그런 의지를 김정은이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의 대미대남 메시지를 종합해볼 때 한국을 활용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남북관계를 복원해서 현 상태를 타개하겠다. 그러니 한국이 대북정책 그다음에 북미 관계에서 적정한 역할을 해라라는 얘기를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여정 부부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고 대미협상창구였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국무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임했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있는 북한을 비난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한 입장은 대부분 공화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데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28일 실시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은 김정은의 무례한 언동의 또 다른 사례일 뿐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의 강력한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유화와 침묵은 더 많은 도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도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적대적이고 비타협적인 행동과 대량 살상 무기 WMD의 지속적인 추구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어긋나며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이 계속된다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를 지속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미국 동맹국들과 의미 있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역시 김정은 정권은 최근 누가 봐도 명백한 술책을 부리고 있다며 최근 이어진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그런 사실을 더욱 확증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은 핵을 통한 북한의 호전성이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기타 파트너 국가들이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과 무기 실험을 재개한 직후 북한의 양보 요구에 동의해주는 건 김정은 정권의 핵을 통한 호전성의 결과를 달성한다고 말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를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해 비판에 나서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 문제를 연계하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North Korea is expanding uranium enrichment, and just days after America withdrew from Afghanistan, North Korea tested 2 ballistic missiles. In every area and region of the world, our nation, America's interests are in retreat. Our enemies are on the march. 이런 가운데 상원 임시의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중진 척 그레슬리 의원은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General Secretary Xi probably thinks that letting North Korea run wild with its nuclear weapons program will cause problems for the West. And we all know that the West is very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developing of nuclear weapons and the ability to deliver them. 그레슬리 의원은 그러면서 핵으로 무장한 불안정한 정권인 북한을 옆집에 두는 건 중국의 이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북한을 도와 서방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다는 시진핑 주석의 전략은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미한일 3국의 대북특별 대표들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 주국장,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전화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우려를 공유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3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지난 28일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북한 측의 엄중한 항의와 함께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 수집과 감시, 경계에 전력을 다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광주 비엔날레 전시회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의 작품이 다수 전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측은 중국 만수대 창작사 미술관장 소장 작품이고 관계부처에 사전자료 제출 등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광주 비엔날레 측이 말하는 중국 주재 만수대 창작사는 사실상 북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또 전시회 당시 후원기관으로 명시된 한국 외교부나 관세청 등은 해당 전시회에 후원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9월 광주광역시가 공동 주최한 광주 비엔날레에 전시된 북한 만수대 창작사 작품 청년 돌격대입니다.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인 윤건, 왕광국, 남상일, 림주성 등이 공동 제작한 것으로 북한의 혁명 사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광주 비엔날레에 전시된 북한 조선화는 북경 만수대 창작사 미술관장 소장품 10석점을 비롯해 국내 개인과 미술관 소장 석점 등 모두 22점에 달합니다. 만수대 창작사는 2016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명단에 올라 소속 작가들 작품 역시 모두 자산 동결 대상입니다. 전시회 도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정부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광주 비엔날레에는 지역발전 특별 예산 18억 원이 지원됐는데 BOA가 입수한 입금 확인서와 작품 대여 동의서에 따르면 재단은 북한 작품을 대여해준 북경 만수대 창작사 미술관장 A씨에게 홍콩은행 개인 계좌로 2만 5천 달러, 한화 약 2,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측은 통일부, 문체부 등 관계 정부부처에 전시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했으며 통일부에서는 이 계획을 수리했고 문체부로부터 유엔 안보리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받아 그에 위배되지 않도록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그림은 중국 개인 소유로 전시 비용 지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김승수 의원실이 통일부와 외교부, 문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관세청 등은 모두 당시 광주 비엔날레 행사에 후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통일부는 2018년 당시 광주 비엔날레 측에서 북한 미술품과 관련해 대북제재 위반 여부 문의가 아니라 북한 미술작가를 한국에 직접 초청하겠다고 해 그것에 대한 북한 주민 사전 접촉 신고를 수리했지만 북한 미술작가 초청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등 필요시 대북제재 물품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면제 승인이 가능하지만 최근 5년간 면제 승인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측의 북한 만수대 창작사 작품 전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전시된 북한 미술품은 중국 주재 만수대 창작사 조선미술관에서 입수한 것으로 북한 조선 만수대 창작사의 그림을 전시 판매하는 합작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의 그 대북 제재 위에 그 위반이 거의 확실하다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미술 작품들의 유통 과정에 대해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통일부 또 관세청 등의 합동 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검찰의 그 고소 고발은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에도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이렇게 제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선박무역회사 부대표를 지내다 탈북한 이현승 씨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 미술품의 판매를 대리하는 중국 내 만수대 창작사는 사실상의 제재 회피 창구라면서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조선 만수대 창작사 미술관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는 분명하게 조선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북한 정권이 허락을 안 해줍니다. 합작 해가지고 중국 사람이 나서고 또 제재 때문에 사실 피하기 위해서 그 운행 계좌 자체를 중국 사람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전 부대표는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대상과 그 물품들에 대한 단속이 느슨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 경제가 한계에 다다랐으며 연말까지 원유와 원자재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KDB 미래전략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한 당국의 국경 봉쇄 장기화로 경제가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외무역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광물과 섬유 등 주요 생산품을 비롯해 전반적인 수출이 바닥을 드러냈고 원유와 석탄 등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원자재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광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의 절대적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대외무역 회복과 식량 확보, 노후 공장 개보수를 위한
생산재 도입이 필수적이라면서 국경 통제 해제를 통한 원자재 미확보 시 국가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국 육군 군종 신부로 참전해 병자와 부상자를 돌보고 포로를 보살펴 한국전쟁의 예수로 불렸던 에밀 카폰 신부의 유해가 봉환돼 캔자스주에서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카폰 신부의 고향인 캔자스주 위치타시 천주교 성당은 28일 카폰 신부의 유해를 모신 가운데 장례 미사를 거행하고 2,000여 명의 추모객들과 함께 카폰 신부의 영웅적인 헌신과 희생을 기렸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도 이날 성명을 통해 카폰 신부의 유해가 고향으로 봉환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의 포로로 붙잡힌 극한의 환경에서도 굶주림과 공포에 빠진 병사들을 위해 헌신하고 저항한 카폰 신부가 있었기에 수많은 포로들이 생還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950년 11월 운산 전투에서 중공군의 포로로 붙잡힌 카폰 신부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동료 병사를 구출하고 포로 수용소에서 병사들의 처우를 위해 저항하는 등의 공로로 2013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았으며 지난 3월 유해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에서 영면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